안녕하세요, 주가방입니다. 자, 요즘장 대응하시기 힘드시죠? 동학 개미운동이다 해서 마치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듯 한데요. 그러다 보니 유독 나만 동학 개미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거리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지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분명 동학 개미운동에도 주력 세력이 있고요. 거기에 너도 나도 합세를 하면서 그 규모가 풍선 커지듯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 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학 개미들은 손실 만회를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나 기관과 다르게 자금 자체가 각계 전투용이라는 거고요. 과거 개미들의 세력과는 달리 확실히 뭔가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그 자금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계 전투용 자금이기 때문에 결속력도 부족하고 각각 움직이는 자금들이라 만약에 시장에서 제대로 된 악재가 나오기만 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자금이라서 제가 상승으로 베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 수급 주체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단타와 스윙으로만 시장을 대응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저 커져만 가는 풍선이 이 2000포인트라는 태양을 만나게 되면 꼭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만약 여기서 터지게 된다면 개인들 너나 할 거 없이 도망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올지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치가 없어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증시의 급락이 연출될 수도 있고요. 이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인들의 물량을 떨어지는 이 낮은 가격에서 받아만 내는지 아니면 받아내면서 증시의 하락을 막아내는지 그 포지션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만약 낮은 가격에서 받아낸다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을 때까지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손실폭을 제한하려고 든다면 어느 선을 지키면서 개인의 물량을 받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강한 상승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저는 기다릴 거고요. 제가 들고 있는 고퍼스도 제 생각에 이변이 없는 한 아직은 수익이 가능한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퍼스를 정리하는 때가 개별 종목을 상방으로 베팅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락폭 대비 지금 여기까지가 65% 정도 나와 있고요. 미국 증시도 보시면 지금 바닥에서 최근에 만들었던 고점까지 거의 60% 정도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한번 보시면 중국 증시도 한국 증시와 비슷하게 바닥 대비 최근 고점까지 거의 한 6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반해서 유럽 증시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유로스탁스 50 지수인데요. 바닥 대비해서 최근 만들었던 고점까지 50%도 좀 안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한국,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 국가들의 반등은 그리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미국하고 차별화된 상승세를 보이는 유럽 증시를 봤을 때 향후 글로벌 증시의 추가 상승세에도 약간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나온 뉴스를 보시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월 수출 그래서 3.5% 상승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여파 벗어났나 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여전히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중국 4월 수출 깜짝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내용 좀 살펴보시면 1월에서 4월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3.9% 증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 일본 등으로의 수출은 6.6%, 15.9%, 2.2%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월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억눌렸던 전자제품 수출이 반영된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특정 소비제품 수요가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사 내용에는 없지만 중국의 4월 수출액은 하나로 245조에 해당하고요. 이 수출 품목에는 마스크하고 의료물자 이 비중도 상당히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수출이 3.9% 증가한 내용에는 보시면
뭐 전자제품도 있겠지만 코로나19 관련 물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일회성 수출 증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도 관세청에 따르면 4월 진단키트 수출액이 3월에 비해서 10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3월에 2,400만 달러어치를 수출을 했으니까 10배면 한 2억 4천만 달러 정도 되겠죠. 그리고 1월에는 한 개의 국가로 수출을 했는데 4월 들어서는 100배 가는 130개 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중국 못지않게 코로나19 관련 품목들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은요, 지난 장이 중국의 수출 호재와 미국 실업 증가 둔화라는 재료 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이 기사는 오늘 6시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 14.7% 폭등, 다음 달에 25%에 이를 것이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실업자 대부분이 일시 해고된 걸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면 일자리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그 밑에 기사를 보시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2,500만 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에 4차 산업의 혁명이 이슈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전망 리포트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20년에서 향후 10년입니다. 10년 후인 2030년이면 이 산업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고용절벽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손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 자동화 시스템을 관리할 소수의 인원만 필요하고 모든 노동력은 기계로 대치가 되면서 고용 절벽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한 적이 있는데요. 이 가능성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이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군다나 요즘 비대면 관련해서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빠지지 않고 버티거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보면 이 산업 생태계의 변이가 2030년이 아닌 많이 앞당겨진 우리 코앞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시 해고된 노동자들이 과연 몇 프로나 자기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되고요. 전 영상에 국내에서도 160만 명이 해고나 휴직으로 쉬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말미에 이 160만 명이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원상복귀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으로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실업 사태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 또 트럼프가 일을 하나 벌였는데요. 지난 1월 14일인가요? 이날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터졌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이로 인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다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중국과 힘든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 앞으로 미중 무역 합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규모 실직 사태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려놓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중 무역 합의를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늘려서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서 이 배상받은 금액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인지 애매하게 말이 마무리가 되어 버렸는데요. 다른 기사 내용들을 보시면 미중 무역 분쟁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보시면 이건 우리나라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수출 충격이 이제 시작인데 미중 무역 전쟁이 또 터지면 한국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잠깐 보시면 여기 한국 전체 수출 가운데 미국하고 중국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9% 거의 40% 정도에 육박하는데요. 이 정도면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나라는 또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버렸고요. 그 이외의 기사도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는 3월 수출에서 11.8%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990년 이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하는 재료, 그 다음에 하락하는 재료가 번갈아 가면서 증시를 상승과 하락을 반복시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증시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진행 중이다 라고 하면 또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 라고 하면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실업률 수치가 줄었다 그러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업률 수치가 증가했다 그러면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제5차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적 완화로 인한 무조건적인 돈 풀기는 잠깐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로 인한 경기 부양책을 썼을 때 이 불꽃이 정말 경기를 살리는 촉매제가 되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악재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한 예로 지금 미국에서는 전례 없는 돈 풀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는 건 좋은데 그 후로 발생하는 이 재정 적자의 심각한 우려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며, 만약 이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면 결국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고요. 복지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역시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고요. 또한 소비 둔화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완화 소식이 나오면 증시는 상승하고, 부각이 되면 증시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미중 무역 전쟁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거는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공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투자를 아직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시고요. 지금 자금 투자가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보다는 최대한 손실 관리 하시는데 좀 신경 쓰시면 향후 증시가 방향을 정할 때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